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이형기 시인의 현대시 낙화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꽃이 떨어져 있죠. 매화꽃인데요. 붉은 꽃잎이 주변에 있고 흰 매화꽃이 통째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는지요? 자,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형기 낙화 해설. 꽃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시인은 떨어지는 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머물러 있거나 물러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어 나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을 인간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꽃이 지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꽃이 진다는 것은 상실이나 허무가 아니라 더 큰 성숙이나 만남을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에서 꽃이 지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의 관계가 이별과 성숙을 의미하는 유추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같은 주제의식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낙화. 꽃은 아니지만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추풍 낙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낙엽이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가야 할 때, 이 가야 할 때는 이별이죠. 이별할 때 또 어떤 경우는 이별 중에는 사별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죠. 자, 이별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는 결국 이것은 떨어지는 꽃이죠. 낙화의 모습이면서 또 이것을 분명히 아니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이별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요 아름다움과 의문형이죠.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서리법을 통해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영탄적 어조로 보여주고 있죠. 이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입니다. 이별의 아름다운 이별의 아름다운 이별이 없어도 되는데요. 자, 낙화의 수용이죠. 이별의 수용입니다. 그죠?
여기 이별이 꼭 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 한철, 봄에는 꽃이 필 때죠. 바로 우리 인간사에 비하면 젊은 날입니다. 격정을 인내한, 격정은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이겠죠.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대로 행동하면은 참 세상을 살기 힘들죠. 그래 인내는 참고 견뎠죠. 그 젊은 날의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하는 젊은 날의 그 감정 사랑을 참고 견딘 나의 사랑은, 이렇게 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 이 나의 사랑은 바로 꽃이죠. 꽃을 나의 사랑으로 했으니까 의인법이고요. 이 사랑이 지고 있다는 것은, 꽃이 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랑이 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낙화와 이별의 동일이십니다. 여기 지고 있다는 부분은 지고 있죠. 우리 오른다 하면 오른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지고 있는 것은 내리잖아요. 이거 한자로 이야기하면 내리는 것은 하강입니다. 하강적 심상을 보여줍니다. 젊은 날 사랑의 끝남, 낙하의 순간입니다. 분분한 낙하, 분분하는 뒤섞여 수순하게 꽃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분분하는 뒤섞여 수순하게, 자 낙하는 떨어지는 꽃이잖아요. 분분한 낙하는 결국 이별, 꽃이 떨어지는 것을, 이별을, 또 죽음을, 희생을 시각화했습니다.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을의 열매가 있겠죠. 이건 계절적 배경 봄이 되겠죠. 절명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서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별이 축복이 된다. 자, 이렇게 이별이 축복이 돼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우리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예쁜 아이한테 못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반어적 표현, 아이러니가 되겠죠. 자, 성숙한 만남을 위한 이별이고 또 정신적 성숙의 계기이기 때문에 결백이 이루어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이별의 긍정적 수용이죠. 또 지금은 가야 할 때니까 지금의 이 새로운 상황을 인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별이 주는 축복, 낙화의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무성한 녹음은 여름이죠. 꽃이 떨어진 후의 푸름, 여름이고요. 그리고 이 무성한 녹음은 결국은 나의 영혼이, 정신이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머지않아 열매 맺는, 열매는 이런 영혼이 성숙한 결과죠. 열매는 영혼의 결실이 되고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숙의 계절입니다. 자, 내적 성숙을 위한 여름은 이렇게 보냈고요. 아직 여름에는 가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나의 청춘이 죽는다는 것이죠. 자, 결실을 위한 청춘의 희생입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니까 요거 꽃답게는 직유법도 쓰였네요. 또 의인법도 되고요. 그 청춘이 꽃답게 죽는다. 꽃답게 죽는다. 우리 죽는 것이 꽃답다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리듯 이별 후의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꽃답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실의 가을을 위한 청춘의 소멸입니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섬세한 손길을 흔들면 가날프 가느다란 손길을 흔들며, 여러분 뭐 선생님 손처럼 이렇게 투박하고 못난 손보다 가날프고 가느다란 손길이 좀 더 아름답죠. 이 꽃은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이 부분은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떨어지는 꽃을 형상화했죠. 낙하를 통한 이별의 형상화인데요. 형상화는 결국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꽃을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은 가볍게 흩날리는 모양, 어태어죠. 어태어인데 우리 어태어와 어성어를 합해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꽃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요.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은 구조가 똑같죠.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과 대응한다, 그죠? 나의 사랑, 꽃이 피고 나의 결별은 꽃이 떨어지잖아요.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과 변조입니다.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샘터. 자, 샘터에 물 고이듯은 샘터에 물은 홍수처럼 이렇게 막 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고이듯이니까 직유법이 쓰였고요.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한다는 것은 이별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적인 성숙입니다. 내 영혼의 슬픈 눈은 이별로 슬픈 영혼을 바라보는 슬픈 눈. 말이 좀 안 되는데요. 내 영혼은 아마 성숙한 그런 모습이겠죠. 영혼의 성숙을 바라보는 자아를 이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이다, 그죠? 자, 이별, 낙화를 통한 영혼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대부분의 시는 운문시죠. 예상적이고 좀 슬프죠. 서정적이고 사색적,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꽃을 보고 사색했잖아요. 성찰은 되돌아본다는 뜻이니까 사색적과 또 유사합니다. 주제는 아름다운 이별과 이별을 통한 성숙이고요. 이별을 통해 얻은 영혼의 성숙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이 시는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이별의 아픔이 영혼의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을 자연현상과 연관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연현상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별을 낙화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이별을 또 긍정적으로 수용했죠. 의인법, 은유법, 서리법, 직유법, 역설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잘못 눌렀네요. 말하는 이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인데요. 말하는 이는 화자죠. 늦은 봄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자연현상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미를 정리해보자인데요. 꽃이 피고 심은 사랑과 이별이고 열매를 맺으면 영혼의 성숙입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